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하지만 또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스토리텔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크리스마스 얘기로 열었는데 네.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하면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선물이죠. 선물 역시 선물이죠. 아직도 동심이. 네. 선물 특별히 기억나는 선물이 있어요? 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2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길 바랬는데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맞아요. 오셨네요. 아니 네. 이게 제가 늘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항상 선물을 잘 챙겨주셔서 그때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땐 또 너무 바쁘셨던 거죠. 네. 그래서 2만 원을 남겨놓고 편지를 써주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 지폐가 큰 감동은 아닌데 그러게요. 어쨌든 실속 있는 저는 거북선과 이순신 할아버지 500원짜리 지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 사람 나이가 꽤 있네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 500원짜리 지폐라니요. 지폐가 있었습니다. 네. 그 동전 전에 있었거든요. 어디에? 자, 불리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채 안 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상황 때문인데 여러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아마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 남태령이 계속 검색어에 올랐어요. 네네, 무슨 맞아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16일 경남 진주와 전남 무안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행진을 시작한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21일 낮 12시쯤에 서울에 다다랐습니다. 네. 경찰이 남태령 고개의 진입로를 봉쇄하면서 1박 2일 동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네. 당초 투쟁단은 서울로 진입해서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탄핵 집회 장소를 향할 계획이었는데 경찰이 제한 통고를 하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경찰은 서울 남태령 고개의 과천대로 일대에 버스로 차벽을 세우면서 서울로의 진입로를 막았고요.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이면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 남태령 넘어오면 서울 교통 마비된다. 그리고 트랙터 이동이 좀 느리잖아요. 농기계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대치 28시간 지나고 나서 차벽을 철수했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은 경찰의 차벽을 통한 트랙터 행진 금지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고요. 네. 결국 경찰이 봉쇄를 풀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치한 지 28시간 만이었습니다. 이에 어제 오후 4시 45분쯤 트랙터 행진이 재개되면서 남태령에 발이 묶여있던 트랙터 10여 대가 도로로 행진하게 됐고요. 저녁 6시 반쯤에 윤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 집회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네. 집회에는 주최 측 주산 만여 명의 농민과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큰 충돌 없이 저녁 8시쯤 해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지금 알려진 관저까지 갔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시작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 송달을 안 받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 요구서, 준비 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네.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개헌 이후에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네. 비극적 상황인데 앞서 두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에 서류가 송달됐고요. 가결 닷새 뒤에 대리인단의 소송 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에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송달을 끝냈고요. 일주일 뒤에 소송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이 심판 서류가 일주일이나 송달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예, 당당히 재판과 수사에 임하겠다.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행동과 말이 좀 다르다. 그런 비판들
뭐 법꾸라지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건 민주당 의원이 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법을 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 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봤고요.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은 체포영장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자, 여기서 등장한 서영교 의원 저희가 8시에 전화 연결로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때까지 방송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이렇게 서류 송달부터가 어려우면 재판이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거든요. 헌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자 송달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 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 송달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지 밝힐 예정인데요. 네. 하지만 송달 간주가 이루어지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기일에 불출석한다거나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당분간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의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건 어떤 네. 법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 즉 변호인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 판단도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의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의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여부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회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아직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 나눴던 상황과 똑같이 네. 팽팽한 대치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네. 모레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또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국민의힘은 대응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또 의원들과 인터뷰에서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헌재 재판관 임명뿐만 아니라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지금 공포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겁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해 수습하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즉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특검을 지체하는 건
내란 가담자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고 제2요구권 행사는 내란 대행 행위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제2요구권을 쓰지 않는 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검경 공수처의 특검까지 나서면 경쟁 과열에 오히려 공정수사를 해친다고 지적하고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는 건 특검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사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 초토화를 불사하는 아전 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연일 충돌하면서 결국 한덕수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거나 혹은 내란 혐의 수사를 받게 되면 내란 참가 동조 혐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엔 또 누가 대행을 하게 되는가 이것도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에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뭐 결정된다 날들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주 초선부터 중진까지 선수별 논의에서 원내 중진이 비대위를 맡아서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투톱 체제에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비대위에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서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 안정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경험 있는 현역 중진 의원 내지는 원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군으로는 오선의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경륜을 갖춘 원로들의 이름도 오르내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친윤 색채가 비교적 강하다거나 자기 색깔이 강하다는 지적은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원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것도 같습니다. 원외로 눈을 돌리면 좀 더 뭐랄까요 후보군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윤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당의 반성과 쇄신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계엄과 내란이라는 윤 대통령 잘못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정하고 새 길을 찾아 나가느냐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과는 선이 확실하게 그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만 당내 다수가 탄핵 반대표를 던졌던 상황에서 개혁 성향인 유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택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입니다. 탄핵 정국 속 여당을 이끌 새 비대위원장 인선안은 이르면 내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뉴스 파이팅 커버 스토리에서 또 발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